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4일 여러분 센터장 지한이와 파트너 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도 같이 방송합니다. 아이고 예. 오늘은 1년 134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사건 사고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1939년도 전 세계에서 5살 여자아이가 애를 낳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가 지금 그 후에도 한 번도 그런 일이 5살짜리는 없습니다. 리나 메디나라는 5살 어린아이가 사나이 남자아기를 분만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나이 어린 어머니가 된 거죠. 리나 메디나는 1933년 9월 27일 날 페루에서 났습니다. 이것은 의학사의 길이 남을 기록이죠. 최연소 출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1939년 즉 만 5살 7개월 21일 만에 자기가 애를 낳은 거예요. 페루 파오란게 지역에서 태어난 그녀가 5살 되던 무렵에 배가 점점 이렇게 불렀죠. 그걸 본 어머니가 아이의 배가 복수가 찼거나 어떤 종양이 생긴 것으로 짐작해서 곧장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도 처음에는 그 복부에 종양이 생긴 줄 알았으나 다시 진찰을 해보니 당시 임신 7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의사나 부모나 큰 충격을 받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고 그 어머니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조용히 사실을 말했으나 그 어머니는 역시 충격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1939년 5월 14일 날 제왕절개로 2.7kg의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5살 어린아이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낳은 것도 굉장히 화제지만은 과연 누가 임신을 시켰느냐도 굉장히 화제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누가 임신을 시켰느냐 이야기하니까 5살짜리가 입 꽉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안 했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굉장히 물망이 올라서 그런 일도 당했고요. 그래도 누가 임신을 시켰다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버지는 누군지를 모릅니다. 어린이는 무럭무럭 크게 컸고요. 이 어머니는 49세가 되던 1979년대 골육종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조수가라, 요새 조숙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애들이 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여아들은 11살서부터 13살, 옛날에는, 그전에는, 수십 년 전에는 거진 18, 19살 돼서 초경을 하는데, 이게 초경이 점점점 빨라져서 지금은 11살에서 13살 정도로 되는데, 요즘은 조숙증이 있으면 9살, 10살 때도 초경을 한답니다. 초경이 빠르면 일찍 돼서 애들이 성숙되는 건데, 일찍이 초경을 시작하면 성숙하기 때문에 그만큼 퇴화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조숙증을 요새는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바로 얘도 46세가 되던 해 골육종으로 사망한 거 보니까 지금 의학적으로 말하는 조숙증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1948년도 북한이 남한에 공급하던 전기를 송전 중단해서 남한 경제가 한동안 마비가 됐습니다. 이때는 1948년도는 해방 이후에는 45년 이후에는 전기 사정이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나라 서울 같은 데로 전기를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기를 우리가 쏜 거죠.
그러다가 뭐가 좀 삐딱 해가지고 전기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남한의 경제가 한동안 마비가 됐습니다. 지금은 정반대가 됐죠. 1995년도 지역 민영방송, PSB 부산방송, TBC 대구방송, KBC 광주방송, TJB 대전방송이 개국을 했습니다. 2002년도 수지김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수지김 사건의 피의자 윤태식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날입니다. 수지김 하니까 이게 아일린이 한 일입니다. 수지김 사건은 대한민국 기업체가 영국령 홍콩이죠. 그때 다시는 영국령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아니네, 영국령이. 주재원이었던 윤태식이 1987년 1월 3일 부인 김옥분, 일명 수지김입니다. 자기 윤태식의 부인이 김옥분이었는데 일명 수지김이라고 했어요. 홍콩에서 살해하고 죽이고 월북 미수 사건이며 거기다 당시 제5학 정권은 이 정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간첩 남북 기도 사건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과거 대한민국이 군부 독재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벌인 월북 미수법을 묵인 한 사상 희대의 국가 폭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태식은 이후 성공한 벤처 사업가로 변실해서 패스20이라는 지문인식 회사를 설립했고요. 정관계 인사이라 로비를 벌이다 2001년도 12월 일명 윤태식 게이트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져서 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참 눈 감고 아웅하는 일이죠. 자기 부인을 죽였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 부인의 간첩이었다고 조작을 해서 월북을 시도하니까 윤태식이 남편이 죽였다 이렇게 조작을 해서 정권을 유지했던 때입니다.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기각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지 않고 통과를 했죠. 그래서 탄핵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올렸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안 된다 하는 기각을 했습니다. 노무현 탄핵소추는 2004년 3월 12일에 국회에서 노무현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반발한 가운데 새천년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이 주도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사건을 말합니다. 노무현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같은 해 5월 14일 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 노무현은 탄핵소추 64일 만에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었나 하면은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정치적 중립성, 대통령이 그때 당시 어떤 선거에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런 얘기 했어요. 이것이 선거법에 조금은 저축이 되지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탄핵 소추안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지금 좀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지방의회 선거가 6월 1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가입을 하니 안에 무슨 여론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2017년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축구 선수 박지성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1981년도 3월 30일 음력 2월 20일 그 서울 신림동에서
정착한 아버지 박성종과 어머니 명자 사이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성종 씨 사정으로 아버지의 본적지인 전라남도 고흥군 점안면 신안리에 성장했으며 그 점안면 신안초등학교도 다녔습니다. 2학년 때 경기도 수원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산남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일원으로 활동했고 A매치는 국가의 경기입니다. 100경기를 출전해서 13골을 넣었습니다. 2002년도 FIFA 월드컵에서 4위를 한 대한민국 팀의 일원이었고요. 2006년도 월드컵과 2010년도 월드컵에 국가대표 선수로 3번이나 참석했습니다. 안정원, 손흥민과 함께 3골, 대한민국 대표팀 월드컵 공동 최다 득점자이기도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앰버서더를 거쳐서 현재는 축구 평의회 자문위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전북 현대모터스에서 어드바이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일과 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동대학교가 오늘이 개교 기념일이네요. 경기상학고등학교도 오늘이 개교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민영TV의 날입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의 날이기도 합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라고도 하고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17년도부터 법정 기념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또 로즈데이라고도 합니다. 장미죠. 여인들끼리 달콤한 키스와 함께 장미 꽃다발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연인들이 키스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꽃다발 판매량도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과거 일부 고등학교는 키스를 하면 전학 및 퇴학 당하는 등의 징계를 받아서 이날을 챙기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모든 날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걸 만들까 저걸 만들까 해서 현 이상한 날들도 많이 만듭니다. 앞으로 수십절, 1년 365일이면 아마 365가지 날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생일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버의 임순자 씨 유명하십니다. 60년생이고요. 영화감독 윤재균 씨 69년생입니다. 이 영화감독은 무엇을 만들었느냐? 윤재균 씨는 69년 5월 14일 날 나셨고 대한민국 영화감독자 각본자이기도 영화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부산 출생으로 96년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영화를 만들었느냐? 여러분 두사부일체, 색적시공, 낭만자객,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만 해운대, 국제시장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바로 윤재균 감독이 만든 영화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 영화는 아는데 감독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장정석 씨 야구선수 73년, 배우 김연미주 씨, 성우 이민규 씨 82년생 오늘 생일이네요. 가수 윤권 씨, 본명은 황윤권 씨입니다. 배우 연민지 씨 84년생 오늘이 생일 동갑입니다. 배우 박지영 씨, 기상캐스터 김가영 씨 88년도 오늘 생일이 동갑이 되겠습니다. 야구 선수 장영석 씨 90년, 산청 아이돌 93년, 배우 윤일의 98년 오늘 생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불교의 좋은 진언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항상 내 주위에는 부처님과 보살이 함께 하기를 원할 때는 옴 전나라 마맘타
이갈이 나길이 훔바타. 항상 부처님과 보살님이 나와 함께 주기를 바라시는 여러분은 옴나라 바맘타 이갈이 이길이 나길이 훔바타. 곱게 안 읽으셔도 되고 빨리 안 읽으셔도 되고 천천히 읽으셔도 되고 쓰셔도 됩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 역사의 한 페이지 잡는 멋있는 하루 되시고요. 내일을 준비하는 보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마치고 내일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요. See you again.